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름통역사입니다. 오늘 아름통역사 제2채널입니다. 예, 오늘 이제 아리조나 마리코파와 관련된 내용 잠깐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뉴스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요약을 또 해서 제가 아통 채널 1채널에다가도 이제 앞으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근무 중이기 때문에 전화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제가 좀 묵음을 해놓고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들어와서 말씀 나누는 식으로 예전처럼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지금 대부분이 용지에 대한 감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캔하는 작업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 공간이 이제 재검표가 다 끝난 것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상당히 많이 좀 쌓였습니다. 그죠?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중국의 공산당 1대1로와 관련돼서 어떤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초래가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두 가지 나라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 나아갈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자는 의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캐나다의 사례하고 그다음 호주의 사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뭐 우리나라도 이미 부딪혔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1대1로라고 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 끼치기 위해서 관계를 일단 형성을 하죠.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중국의 어떤 경제, 산업 이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잉여 자본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국내에서 군비를 뭐 확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외로 이제 유치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어떤 자금이 아니고 세계 무역기구라든가 국제기구들에 들어가 있는 공산당원 출신들의 그 전직이죠. 당원 출신들의 당직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차관을 그쪽에다 준다든지 이렇게 영향력을 통함으로써 어떤 중국을 통한 자본 또는 중국 자체의 자본을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잠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아주 과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조건으로 서로 어떤 교역을 하도록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도록 해서 어떤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준다거나, 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일단 뭐 10억이 넘으니까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거죠. 많이 보내면 보통 이제 그 캐나다도 그렇지만 캐나다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학비가 비싸지가 않아요. 여기는. 하지만 이제 국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그죠? 가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생활비, 또 한 2천만 원 정도 들겠죠? 뭐, 교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이제 경제가 이제 상당히 좋아지는, 또 어떤, 대학에 있는 재정 수입의 한 20%에 30% 이상이 그 유학생들로부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뭐랄까, 하나의 의존 관계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고, 대학 내에서는 그러한 해당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그쪽 언어에 능통한 담당자를 이제 교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에 대한 그 어드바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담당자를 해서 한국인 또는 뭐 중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국가의 유학생 출신자가 많은 경우는 그 나라 출신의 담당자를 채용해서 이제 어떤 진로 상담이라든가 입학 상담,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용도 하고 이렇게 유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의존도라든가 어떤 또 국내 경제에 있어서 또 어떤 유학생들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중국 그 계, 중국계죠. 중국계들에 대한 어, 호의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뭐 재정 지원을 끊어버린다든가 유학생 수를 갑자기 줄여서 중국으로 귀환을 해버린다. 또는 어떤 무역 그동안 비싼 값에 사줬는데 그거를 이제 점점 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가 있는 해당국에서 상대 국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사례에서 보시면은 캐나다는 그 리치몬드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계가 많이 사는 예전에는 이제 홍콩이나 대만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중국 본토에서 왔는데 중국 공산당 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친구들이 이제 많아요. 많고 특히 또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현지 그 은행이나 이런 쪽에 예치금을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투자 같은 걸 할 때 공동 투자를 해서 여기저기 팡팡 이렇게 크게 스트리밍이 종료되면 다시 제가 들어와서 할 겁니다만 버퍼링이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자본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자본을 갖다 많이 풀므로 인해서 그쪽 그 중국 계 사회에 대한 어떤 지역의 의존도, 지역 정부의 의존도를 많이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구가 생각을 해보세요. 1억만 보내도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인구 중에 4분의 1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한국 인구보다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1억 명만, 5천만 명만 보내도 예, 일단 10억이 넘으니까 한 2, 3천만 명 보내는 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공산당이 1억이니까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슨 모든 서비스의 대상이 이제 중국계가 되는 것이고 모든 안내장이나 이런 것이 다 중국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치몬드에서 이제 은행 같은 데에서 캐나다계 은행인데 앞에 유리창에다 적는 것 글귀를 전부 다 중국어로만 했던. 그 다음에 조그만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빨간 바탕에 노란 금빛 글씨로 해서 이제 중국어로만 막 쓰는 간판들 나오기 시작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역 정부에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이제 자본이 빠지거나 그만큼 협조를 못 받게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예전처럼 여기 캐나다인데 적어도 영어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그때 당시 이제 같이 병행하는 거. 원래 이 캐나다는 영어 중국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이중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어를 안 넣죠. 영어와 중국어를 넣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거는 국가의 어떤 그런 언어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자본입니다.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그쪽 계통에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중국계가 그러니까 자신들을 또 위한 중국계 의원들을 또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있던 만약에 다른 어, 국가 출신의
어떤 의원이 나오고 싶어도 수적으로 일단은 뽑힐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제 시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들에 맞게 바꾸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 작은 중국이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그거 보기 싫은 사람들은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홍콩이나 또는 어, 네, 홍콩이나 또는 그 어딥니까? 그 대만에서 온 이민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시위를 했었어요. 대학생들이 호주 대학생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계 유학생들한테 두들겨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죠.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를 했는데 이제 뭐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시위를 했거든요. 호주 내에서. 근데 호주 출신의 대학생들이 맞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엔 정확을 누가 당했느냐? 호주 대학생들이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이 그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막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 호주 정부의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여기서 만약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차이나타운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지금 아마 한국에는 대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수님들 중국으로 가서 여러 군데 어학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 살을 깎아먹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호주나 캐나다의 리치먼드 사례를 보셨을 때 이게 만약에 중국과의 거래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잘못된 그런 관계를 덮어가면서 끝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고약으로 짜내야 되는 그런 종기가 돼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공산당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국민에게 이제 독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